적부공실 성행 기준과 사주팔자에 배대하여 짝을 지어서 십신을 배속한다 그랬어요. 십신. 자, 여기서 방점. 자, 십신은 이렇게 써요. 자, 십신 무슨 말이냐? 10개의 뭐야? 신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거는 귀신이란 뜻이 아니고 10개의 가지수를 말하는 거예요. 10개의 배열 구조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재, 정재 이런 걸 갖다 십신이라고 그래요. 그를 중국에서는 이 신이라는 글자를 다양하게 써요. 작용하는 것들의 그 구분수를 갖다가 중국은 주로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작용하는. 네, 작용하는 구분.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작용하지 않는 거를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중국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귀신처럼 이럴 때도 그 앞에 귀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말할 때는 그 작용, 아주 그 귀한, 귀하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는 어떤 신, 그게 귀신. 귀신 같다 그래. 귀신 같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은 귀신 같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종류를 말하 가지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10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러니까 십신의 종류, 그러니까 십신을 배속한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론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정론이다. 정론이다라는 건 바른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바른 이론이다. 정론이다.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것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킨다. 어떻게? 이걸 봅니다. 일간의 강약에 따른 일간 업부용신 생성 이렇게 했나요? 요런 말이 줍니다. 요거는 왜 일간의 강약에 따른 일간 업부용신을 생성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간이라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고 뭐 현대에 변해진 그런 이론들이다. 설이죠, 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로 이렇게 하느냐? 후대에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왜 그렇게 되어버렸느냐? 요게 이제 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간이 기준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일간을 뭐로 기준을 해버렸다? 뭐로? 나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정화가 곧 나라는 거야. 어떻게 정화가 나이겠어? 그렇지 않아요? 정화가 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정화를 나로 만들었으니까 요게 나라는 거야. 이게 내가 나니까 내가 약하면은 어떻게? 정화를 도와주고 내가 강하면은 정화를 풀어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이론인 거예요. 이런 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전체 팔자가 다 누구라 그랬죠? 나잖아요, 나. 그냥 일간을 중심으로 얘가 약하다고 얘만 도와줘 버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죠? 기운이 빠지고. 그래요. 그럼 그건 나 아니에요? 다른 말로 봐봐요. 여기에서 도와주려면 목생화 해가지고 목을 이렇게 목생화가 되겠죠. 목을 하는데 이 목을 하면은 결국 이 목으로 화만 돋궈주면은 나머지 오행들은 또 어떻게 되겠죠? 그 기운이 떨어지죠. 그럼 그 기운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내 사주의 오장육구 팔다리가 이 팔다리 머리에서부터 온다고 한다면 하나만 머리만 살리자고 또는 심장 오른팔을 살리자고 머리를 살리고 이건 죽이고 저건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전체가 팔이 없는데 다리가 없고 팔도 없는데 머리만 딸랑 있어.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라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쓸모가 있겠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주팔자 원리라는 건 뭐냐면 중화를 원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중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자평학이라고 해요. 자평. 여기서 자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자평학이라고 그랬는데 산명학과 자평학이 있는데 이 고법은 산명학, 신법은 자평학. 자평학이라는 말의 문자가 뭐냐면 이 자평은 자라는 게 있지. 이 물이라는 게 수, 자수, 물. 물이 뭐 한다고? 평행을 한다는 거야. 물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있으면 이거 물 평행이 아니에요. 평행이죠. 이쪽에 치우치면 평행이 안 오는 거야. 예. 이렇게 이제 그죠? 이 수평 저울로 말한다면 이렇게 되면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자평. 자, 그런 측면에서 봐요. 그러니까 일간의 강약에 따라서 이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고 일간이 강하면 떨어내는 이런 식의 기준점을 하고 있는 부류들이 현대에는 나타났어요. 그게 주로 누구냐 하면은 바로 동해서라고라는 선생이에요. 명리학자예요. 청대 말에 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런 그 격국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사실은 그분이 격국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격국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걸 좀 더 편리하다는 생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약하면 얘를 들어주고 얘를 강하면 덜어주고 약하면 보태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나머지 글자 7글자들은 쟤한테 다 밀려나죠. 그러면 팔 자르고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특징을 대가리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잘라야 된다. 이게 아니고 원래 명리, 내가 말하는 정론, 이 원래 명리는 이 바로 격국을 하기 때문에 이 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격이라는 말은 좀 이따 나올 건데 케이스라는 뜻이에요. 어떤 케이스. 그러니까 그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요런 케이스는 요렇게, 요런 케이스는 요렇게, 즉 요런 케이스는 요럴 때 요렇게 이렇게 쓰는 것이 정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렇게 아주 사실은 쉬운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나름 좀 더 발전시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한 글자만, 즉 일간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일간만 그러니까 도와주고 일간만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거는 뭐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8글자 중에 4기둥으로만 굳이 한다 하더라도 이 일간만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사주로만 이해한다면 한 기둥만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4기둥이 100이면 한 기둥만 맞추면은 몇 프로가 되는 거죠? 25%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25%의 확률을 가지고 현재 명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명리가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뭐냐? 번역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고전이라 하면은 그 고전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고전을 독해할 능력이 안 되니까 고전의 참고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전을 누군가가 참고서를 만들어 표현을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이어졌어요? 못 이어져요? 왜곡되게 이어져 버려요. 왜곡되게 이어져 버려요. 이름으로써 명리가 10만 8천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고? 동네 명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주 8글자인데 이건 한 기둥만 보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게 잘 맞춘다 하는 사람이 결국 뭐를 맞추고 앉았느냐면 25%만 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25%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대입을 해야 되니까. 점차 계속 이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네 기둥을 전체를 안배를 해야 되는데, 한 기둥만 냈다 들었다 놨다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명리가 되지, 바른 명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써놓은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류해서 이해를 해라. 왜? 한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배우고 시중에 나가보면은 그런 말을 수도 없이 이제 듣습니다. 어머니 정화네. 어머 달빛 같네. 어머 촛불 같네. 별빛 같네. 이런 소리를 이제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정화기 때문에 병화가 오면은 빛을 가린대. 아이고 병화랑 안 맞아. 이따위 노름을 하고 앉은 거야. 그건 그냥 하나의 기준점 글씨를 가지고. 그렇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맞는다 안 맞는다? 조금 맞는다. 몇 프로 맞는다? 20%. 실제로 2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앉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뭐예요? 이것도 이거, 나는 뭐예요? 이것도 이거, 나는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 이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정통은 뭐냐면 전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 나를 움직이는 중심 세력, 사령관을 만들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령관을 나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그걸 격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령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령관에 뭐까지 만들었죠? 두 사령관까지 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진짜로 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건 100% 나이겠죠. 근데 그러한 이 명리학을 일간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시중에 나가시게 되면 일간 중심의 명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아하 이 소리였구나. 이거는 고전이 아니라 고전을 주해한 그 평주서라 그래요. 평주본을 번역해서 공부한 부류가, 근데 그게 거의 한국에는 절대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래 했는가? 그게 바로 번역 오류라 그래요. 번역을 하면서 원전을 번역을 해서 강의가 된 게 아니고 그거를 왜곡시킨 걸 번역해서, 근데 그것 자체도 또 번역 오류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왜곡에 중복 왜곡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론하고는 10만 8천리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늘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다라는 의도가 또 바로 원전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왜? 이것은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하자 그랬죠? 사람의 명을 추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의 명을 추론하는데 가볍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시중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하니까.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모순이 뭔지.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것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해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요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 당신 요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거예요. 일간만 중심으로 계속 일간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한단 말이죠. 그 격을 전체, 사주팔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네. 자, 그러하다는. 자, 여기까지 가죠. 보죠. 그래서 일간 중심의 물상적 특징을 표현한다. 아까 설명했어요. 요 일간 중심으로 물상학을 해가지고 일간 중심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화니까 달빛과 같아서 달빛은 해가 나오면 들어간다. 그러니까 병화를 만나면 안 좋다. 이런 식의 설명으로 일관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잘못된 이론이 팽배해졌다. 그 다음에 원령에 기반하지 않는 일간의 물상적 표현은 뭐한다? 모순이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어디에? 요 바로 이 원령. 이 원령에 기반한 일간의 물상학은 그거는 맞다. 그걸 가능해진다. 이거는 왜냐면 이걸 기준한 물상학은 원령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서 말은 그냥 정화는 달밤이다, 이게 달빛이다 라고 이렇게, 아 당신은 휘황찬 달빛이군요 이렇게 설명한다. 실제로 근데 원령을 갖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는데, 정화는 요게 있는데, 신은 요게 있어요. 그러면 절대 양생욕. 그러면 이거 뭐야? 아직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갖다 목욕하는 중이야. 근데 무슨 휘황찬 달pan. 그러니까 요렇게만 딱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원령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이러는 거야. 아, 당신은 휘황찬 달밤에, 휘황찬 달밤에 뜬 그 달과 같은 것입니다. 개뿔, 뭐? 신월의 정화야. 이걸 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신월의 정화는 어떻게, 실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죠? 당신은 이제, 달이 막 뜨기 시작한,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소위 말하면, 그러면 막 뜬다는 거는 이제 뭡니까? 초생달, 뭐, 금음달은 초생달, 이런 거. 당신이 이제 막 뜨는 초생달 같은 거. 아직 보름달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한참 더 기다려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달이 초생달하고 원령을 갖게 되면 이거는 그냥, 아, 당신은 휘황찬 보름달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서 대중적인 명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당신은, 휘황찬 달밤과 같다. 여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무슨 휘황찬 달밤 같아. 뭐라고요? 당신은 아직은 뭐? 초생달과 같다. 그러니까 뭐야? 아직 뭐를 돼야 돼? 반달이 되려면, 온달이 되려면 아직 더 가야 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보름달이니까 막 쓰면 막 쫓아다니면 되겠네. 아직 아니야. 초생달은 날이 어두워. 가면 낙상하기 딱 좋아. 그렇죠? 바로 하늘과 땅 차이다. 원령의 자, 이렇게 일간의 물상적 표현은 모순이라고 했고, 그죠? 일간 중심의 물상적 특징을 표현했는데, 원령에 기반하지 않은 일간의 물상적 표현은 모순이다. 바로 뭐? 원령에 기반하지 않은, 이 원령에 확 달라지죠? 그냥은 보름달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보름달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신월의 정화 같은 경우는 초생달,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달라지더라. 이런 것은 왜 그러냐? 그냥 달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플라스틱 같은 개념이에요. 실제로 저거는 달로 딱 정의를 해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게 신월이 아니고, 더한 상황 같으면은, 뭐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달 같으면 아직도 뭐야? 금음달, 그러니까 더 아직 깜깜, 아직 달이 더 뜨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휘황찬 달이라고 표현하면 모순이 된다. 자, 그래서 궁통보감의 기후저격 관법 역시 조후용신, 조후용신은 이제 동해용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용신 나갈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이때는 이해만 하세요. 조후용신이 아니라 기후를 적용한 격국용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궁통보감의 기후를 궁통보감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궁통보감. 이 궁통보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날씨, 조후, 기후죠. 이 기후를 적용을 해서 사수명리를 좀 쉽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시각에서 출발한 이론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일종의 말하면은 보편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조후를 가지고 명리를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물상에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되는 걸 가지고 이제 그렇게 써진 책을 궁통보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궁통보감은 바로 기후를 적용한 관법이다. 이 역시 조후용신, 이 동해라고 써놨는데, 동해라는 게 누구냐면, 동해는 호예요. 사람의 호. 동해는 누구냐? 설하고라는 사람이에요. 설하고. 이 동해는 설하고인데, 주로 이 설하고라는 명리학자는 거의 그러니까 고전을 자기식으로 다 평주를 다 해놨어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장사죠. 그러니까 근대 인물이에요. 청대에서 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는 민국에서 죽은 거예요. 청대 사람이에요.
천국 말에. 그러니까 이때 책장사예요, 책장사. 명리학자이긴 하죠, 반드시. 그러니까 발전적인 토대도 명리의 발전도 근간도 이렇지만 명리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꿔버린 이런 그러니까 격을 중심으로 해야 될 사주 전체를 중심으로 해야 될 이런 잘 만들어져 있는 그 구조를 나름 자기가 좀 쉽게 만들어 본다고 연구한 게 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를 만들어내 버렸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지금 지배적으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동해가 이런 조후용신이 아니라 기후를 적용한 격국용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공통보감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아직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 기후 적용을 해서 보는 관법도 역시 뭐냐 하면은 격국용신이라는 것을 격국용신을 좀 더 기후로 설명을 해서 좀 쉽게 만들어낸 관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떤 그 엔진과 같은 소스와 같은 그러한 관법이 아니다. 그런 기운적인 관법이 아니다. 즉,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의 법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공통보감의 기후적용 관법 역시, 동해가 설하고가 만드는 조후용신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후를 적용한 격국용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 격국용신이라는 방식이 이게 정법이란 말이에요. 그 정법인데 좀 더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연구가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공통보감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네. 재밌죠? 네.